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1일 갑옷 8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빈만기로 정원에 전교하기를 도주한 외인은 어느 곳에서 온 자인가? 오늘 초기 가운데 처자가 상국에 있으니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한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회사에 묻고 살펴서 알아도록 하라. 지난해 10월 중 마 제독이 남원 등처에 갔다 올 때 항복해 온 외인 한 명이 갑자기 철사에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무어라 하였다는데 지금 도주하였다는 자가 바로 그 외인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용렬한 보통 외인이 아닐 테니 더욱 걱정된다. 병조 판사에게 물어서 아뢰라. 전에 요적이 먼저 그 일당을 도죽케 하여 몰래 우리나라의 허실을 탐지하게 하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되어 비변사에 말했었는데 지금 와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양쪽이 대적하고 있을 때는 먼저 상대의 허실을 알아내는 쪽이 유리한 것이다. 지금 이 외인이 우리나라의 사세와 중국 군사들의 허실을 모두 탐지하여 도주하였으니 사사건건 이토록 불행만 겹친단 말인가. 근래 모든 일이 갈수록 무너지고 더욱 해지고 있다. 경륜은 이미 떠나갔고 얼마 안 되는 도감의 군사들마저 전부 남쪽으로 내려가 도성은 3만 첩의 빈 성에 불과한데 만에 하나 뜻밖의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유사가 장차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비변사는 또한 이 점을 생각하고 있는가? 전일 군문이 떠나면서 면대하여 외적들이 혹시라도 군자에 불을 붙이릴지 모르니 각별히 수비하고 첩자도 많이 숨어 있으니 도성의 문을 각별히 파수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분부하였으므로 그 당시 해조에 말하였는데 날마다 충실히 거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뜻을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 일은 신들이 역시 밤낮으로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한심하게 여기고 있으나 별다른 계책이 없는 듯합니다. 병조에 소속된 각색 상반군은 중국군의 방자이다. 그들과 각처의 지공의 역에 이바지하는 데만도 인원이 부족하여 늘 걱정인데 어느 겨를에 훈련하고 방어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훈련 도감에 있는 자들도 본래 수요가 얼마 안 되는데 장차 모두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 밖에 금군, 정룡관 등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 흩어져 떠나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자는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적변이 위급한데 예측하지 못한 병고나 뜻밖의 일이 생긴다면 속수무책일 형편이니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대저 서울은 경비가 고갈되어 산류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군졸들을 모아들일 형편이 못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여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출신은 원수가 600여 명인데 이미 단속하게 하였고 황해도에도 출신 무사가 경기에 비해 배나 많으며 서울과의 거리도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러니 현재 남아있는 양도의 무사는 빠짐없이 번들게 하되 그중 통솔력 있는 자를 뽑아 초관을 삼고 봉족 2명씩 지급하여 1개월 분량의 양식을 준비해서 올라오게 하고 다른 역은 하지 말게 하소서. 이와 함께 훈련도감 사수를 매일 조련하여 그중 성적이 뛰어난 자를 뽑아 간간히 변장이 비어있는 지역에 실직을 제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기가 진장되어 염증이나 고통을 느끼는 일이 없게 하여 전쟁이 떠날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강화에도 정예군이 많아서 전에는 소고군에 편입된 자가 거의 1천여 명이나 되었었는데 근래 요역이 번다 하여 훈련을 전폐하였으므로 뽑아 쓸 수가 없습니다. 본도 감사에게 형편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여 본부의 요역을 신축성 있게 조절해 여유를 줄 수 있다면 본부 부사 이용순으로 하여금 다시 단속해 하소서. 서울에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즉시 뽑아 보내면 잠깐 사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니 이 방법 또한 해볼만 합니다. 작년에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에서 징집되어 올라온 군사가 거의 1만여 명에 달하였는데 모두 12일 사이에 도착하였으니 이는 소고법으로 단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소고법을 도리어 배단으로 여기고 있어 날이 갈수록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제독의 분부에 따라 특별히 선정관을 보내어 황해 감령의 포수 300여 명을 징집해 오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군정이 해이해진 것을 이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모든 일이 이와 같으니 갑자기 위급한 일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감사와 병사를 먼저 추구하여 후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밖에 군사들을 쫓아오는 일도 회의주로 하여금 더욱 자세히 살펴 계획을 세우는 즉시 시행하고 날마다 새롭게 살피고 신칙하여 허술하게 하는 걱정이 없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이 동작강 가에서 유제독을 전송하였다. 왕세자가 필선 나급을 보내 문안하니 상이 편안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제독이 도착하자 상이 맞이하여 의례의 대로 절을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우리나라의 일로 폐관에 오셨는데 공대가 변변치 못하여 늘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무더위를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시니 어떻게 감사하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 제가 성천자의 명을 받으러서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수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의 일은 관계되는 바가 지대하니 뒤에 보낸 군량도 대신에게 분파하여 전심전력하여 운송케 하십시오. 대사가 바로 이에 달렸으니 접대 같은 일이 어찌 마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좀 더 서울에 머물러 있다가 군문이 오며 함께 의논한 뒤에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들리는 소문에 관백이 청정과 행장에게 분부하여 8월 중에 곧바로 경기 지방을 침략할 것이라고 하기에 이 말의 허실 여부는 알 수 없어도 이 때문에 서두르는 것입니다. 하였다. 차를 마시고 나서 상이 주례를 청하자 제독이 말하기를 본래 술을 마시지 않을 뿐더러 더구나 행군하는 날에 취하면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알려온 글은 없으나 마 대인께서 승리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저는 다만 모 유격의 세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전진했다는 소문만 들었고 마야가 출병하였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적을 무찌름에 있어 오늘 수십 명을 베고 내일 수십 명을 벤다 하더라도 승패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일전을 벌여 크게 무찌름으로써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뒤라야 앞으로 분탕질할 걱정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분부가 이러하시니 곧 외적을 소탕하는 계획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군문의 행차를 따져보건대 오늘 출발하면 20일쯤 후 우라야 도착할 수 있을 것이고 20일 후에 출발한다면 8월이 되어야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4명의 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일제히 도착하여 대의사를 상의하고 있으나 반드시 공과 주의를 정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고 일을 놓쳐서는 안 되니 국왕께서는 속히 군문에게 자문을 보내어 빨리 오도록 재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명의 대장이 길을 나누어 혹은 전라도를 맡고 혹은 중로를 맡게 되면 전력이 분산되니 형세가 가벼워지고 합치면 장중하게 됩니다. 외교로 말하면 제가 혼자 말을 맡을 경우 다른 장수들의 구원이 미칠 수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전력이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합세하려고 합니다. 아니 상이 말하기를 마땅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다시 제독이 말하기를 군문이 반드시 속히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기를 점점 잃게 됩니다. 싸울 수 없게 된 뒤에 비로소 방어를 해야 할 것인데 어찌 싸움도 하기 전에 방어를 논의한단 말입니까? 요즘 8월에는 거사를 해야 합니다. 요컨대 8월에는 거사를 해야 합니다.
만도위하는 식견도 있고 담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추운 겨울이 닥칠 터니 이 때문에 날마다 군문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군량도 10분 재촉하여 대의사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지당한 분부입니다 하였다. 제독이 떠나겠다고 하자 상이 말하기를 먼 길을 가셔야 하니 조용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한 잔만 받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제 외인이 도주한 일을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 승지 등이 모두 말하기를 바로 이분의 아문에 투항했다고 하는 것 같으니 구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그렇겠다고 하였다. 제독이 하직을 고하였다. 상이 예단에 증정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여태껏 한 가지도 한 일이 없는데 어찌 감히 후사를 감당하겠습니까? 활과 화살만 받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다시 약삼을 올리도록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분부대로 받겠습니다 하고 이어 절을 하겠다고 청하니 상이 말하기를 분부대로 먼 길을 떠나시니 과인이 절을 하겠습니다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이번에 귀국에 2번째 왔는데 말은 비록 같지 않으나 정의가 상통하여 군신 상하에 안타깝고 절박한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군문이 이곳에 도착하면 제가 직접 의논하겠지만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결단을 잘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형 군문도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새를 잡는 데 있어 느슨하게 잡으면 놓치지 않을까 꼭 잡으면 죽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과 같으니 이른바 호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적을 공략하는 것이 절대로 어렵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7, 8하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이라 미리 예측할 수 없으니 기회를 잘 잡아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군문이 이곳에 오면 귀국에서도 상하의 모든 일을 신속히 결단하고 공과 주의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월과 11월을 허송하면 형야도 논의의 대상이 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내장수가 일시에 진격하여 군진에 임하게 되면 만금을 아끼지 말고 상부를 분명히 하여야 됩니다. 이 밖에 행군하고 주둔하는 등의 일은 장수들이 그때그때 잘 판단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이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였다. 제독이 읍하고 떠나자 상이 황궁하였다. 선조실록 백이권 선조 31년 7월 1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진어사의 접반사 동지 이호민이 아뢰었다. 접반사라는 호칭은 근일이 관례에서 나온 것인데 군문, 경리, 어사 등의 높은 아문에서는 모두 접반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이는 대체로 접자를 대등한 처지에서 함께 만난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공용경이 사신으로 와서 접자를 온당하게 여기지 않아 맞이할 때 원영사라고 하고 보낼 때는 원송사라고 호칭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어사가 신이 있는 곳에서 편문을 보내면서 신을 영호사라고 호칭하였으니 그가 접반이라는 명칭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명칭의 뜻을 따져보면 매우 미안한 점이 있으니 조정해서 다시 헤아려 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선조실록 백이권 선조 31년 7월 10일 을미 네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도감의 초관, 원일 등의 정장에서 장수는 죽는 관직이고 전쟁은 위태로운 일이다. 훈련에서부터 전진에 이르기까지 작게는 곤장과 크게는 형육이 경각 사이에 달렸으니 고생이 막심하다. 전에 도감이 장관들의 노고를 가엽게 여겨 특별히 상벌에 대한 조문을 세우고는 포평하는 제도를 설치하고 삭수를 정해서 입계하여 윤호를 받았으므로 군정이 기뻐하였는데 지금은 다시 천전되는 길이 막혀 모두 힘이 빠져있다. 초관으로서 본직이 있는 자는 양쪽에서 포평을 하니 1년에 4번 고적을 하는 셈인데 1년에 4번 고적하게 되면 어느 한 곳에서도 주의가가 없기를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참 하관이 천전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범직이 없는 자는 만약 다른 곳으로 옮겨 관직에 오르지 않고서는 영영 옮길 기약이 없게 되었다. 전체만 있고 천전됨이 없으므로 인정에 해로울 뿐 아니라 도감이 오히려 사람의 앞길을 막는 곳이 되었으니 매우 민망하고 답답하다. 다시 상냥하여 아뢰어서 길이 막힌 한탄을 불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임시로 설치한 아문의 관원에 대하여는 보편이 없고 또한 전전되는 삭스도 없는데 이는 대개 임시로 설치하는 관사는 금방 설치하였다가 금방 없애는 일이 보통이고 오랫동안 설치하는 곳이 없는 까닭에 형평상 자연 다른 아문과는 규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감은 사변으로 인해 설치하여 군사들의 훈련을 맡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도감이 폐지되는 길도 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에 있는 장관은 비바람을 무릅쓰고 조금도 쉬지 않고서 오랫동안 분주히 돌아다니니 스그럼이 어느 관사의 관원들보다 심한 형편이니 전장에 나가는 경우 1년에 한두 차례 혹은 2년에 세몇 차례 시석 속에서 죽음을 다투는 땅에 출입해야 되니 노고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계에 부방하는 군관은 평시에도 의례 출사 일수를 계산하는데 지금 도감의 장사들의 괴로움이 어찌 평시에 양계에 나가는 군관들의 노고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저임이 국사를 돌보고 있다면 출사 일수를 폐지하고 계산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군정이 이로 인하여 실망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원일 등이 이와 같이 원통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끝내 억누르고 못 들은 채 할 수 없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다시 군정과 전례를 상고하여 상의하여 처리하게 하고 형편에 알맞은 규정을 정하여 실망하는 탄식이 없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정은 이유홍이 사간 송준 헌낙 김순명 정은 이이첨이다. 와서 아뢰기를 대군이 일제히 내려가 수군과 육군이 함께 거사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응이 매우 긴요하니 조금이라도 기회를 놓치면 성패가 좌우됩니다. 검찰사 한효수는 오랫동안 남방에 있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주사 군량에 대한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여 성의를 다해 조처함으로써 일에 두서가 있게 되었는데 지금 격리 접반사로 임명하여 장차 올라오게 하였으니 지금 같은 때 막중한 지금을 갑자기 교체하여 새로운 인물로 대신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계책입니다. 한효순에게 이전대로 그 직임을 살피도록 명하소서. 태천 현감 이춘나는 납속한 공로로 이미 가선의 품계를 받았으니 국가에서 베푼 상으로는 더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령은 생민의 휴척이 달린 자리이니 한번 합당치 않은 인물이 맞고 나면 버린 고울이 되고 맙니다. 이 준난같이 용렬하고 무식한 자는 결코 감당하기 어려우니 채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한 효수는 이미 논의하에 정하였다. 이 준난을 수령에 제수한 것은 불가하지 않다. 전에 들은 바로는 감당하지 못할 인물이 아니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이기를 형조 판서로 정창년을 대사헌으로 조경을 우윤으로 윤성을 필선으로 박승종을 판결사로 성이문을 대사성으로 이준을 호주 참판으로 이효원을 문학으로 심액을 혼문관 수찬으로 강홍립을 시강원 설서로 삼았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홍세공에게 특별히 치부하라는 공사로 전교하시기를 전에 전라 관찰사로 지낸다고 하는데 전라 관찰사를 지냈기 때문에 특별히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승지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전례를 남길까 염려되니 승지를 지냈기 때문에 치부하는 것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계를 상고해 보니 장사중이 승지와 관찰사를 지내는데 이품 실직으로 마련하여 제급하였다.
하였으므로 지금 홍세공에게 치부하는데도 관찰사를 지낸 것으로 서계를 했던 것입니다. 승지에게 치부하는 예로는 윤단무가 재임 중 사망하자 이품의 경우와 보다 조금 감해서 물품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평상시 제 신이 죽었을 때 의례 치부하는 것은 유사가 관례에 따라 시행하므로 알 수 없으나 이른바 별치부라는 것은 정원이 턱명에 따라 별도로 계하를 받아 곧바로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으로 대간이나 시종을 지낸 자가 아니면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품 관찰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외란 이후로 대부분의 규례가 무너져 이처럼 사고를 일으키니 고쳐야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3일 병신 5번째 기사. 오종도가 계첩을 보냈다. 제가 귀국에 와서 일한 지 6, 7년에 대왕의 연회를 가장 두터이 입었으니 대왕을 위해 국난을 도모하는 일에 어찌 기꺼이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임진 외란 전에 외인들이 변고를 일으킬 줄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대왕께서 원명을 요청하신 그를 받들고서는 말리나 되는 길을 한숨에 달려가 신포서가 진나라 조정에서 통곡하였던 것과 같이 호소하였더니 성심이 감동하여 드디어 무의시를 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천에서 제독과 무원 두 아문의 뜻을 받들어 계략을 써서 행장을 이관하였으므로 지금 행장이 청정과 서로 앙숙이 되어 있으니 이야말로 오보지리의 기회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더욱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썼으니 저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나라 때 이 원량이 반원과 낙수에 가까이 군대를 주둔시키자고 요청했던 것처럼 간곡히 청하고 저 또한 대왕 어사께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현란한 입이 갑자기 남을 멸족시킬 정도로 화를 끼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랍고 두려움을 금치 못하여 동해에 빠져 죽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경리 상공께서 그 간계를 이루어주지 않고 상소의 내용을 분변하여 저를 위하여 밝게 씻어 주었습니다. 다만 간교한 사람의 흉계는 떨어질 때까지 그만두지 않는 법이니 저는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15일에는 전라도로 가야 되는데 몸이 멀리 떨어질수록 비방은 더욱 많아져 인자한 어머니도 끝내 의심하여 북을 내에 던진 것처럼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대왕께서는 그 간교함을 통촉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종이를 대하여 두서없이 올리니 황송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경세가 아뢰기를 이달 5일에 울산 만리성 밖에 강화를 청하는 외인이 서계를 가지고 왔는데 중국 사람이 평소부터 절친했던 사이처럼 맞이하여 경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세계의 내용이 지극히 패만함으로 베껴 쏠립니다. 하였는데 그 서계는 다음과 같다. 멀리서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부가 어떠한가? 내가 지금 서신을 보내 오 노이야 중국 장수 유격 오 유충을 가리킨다. 불러서 함께 삼국의 화평에 대한 일을 의논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년에 대군을 발동하여 조선을 정벌할 계획인 바 올해는 잠시 휴식하여다가 내년에는 기필코 정벌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과 요동의 인민들은 모두 죽게 될 터인데 나는 천성이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가엽게 여기는 뜻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오 노예를 직접 불러 의논하여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대가 이러한 뜻을 국왕에게 고하여 오 노이야로 하여금 오게 하면 좋겠다. 이만 줄인다. 고 총병 이름은 고 언백이다. 창하에 올린다. 평청정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4일 정려 두 번째 기사 김선명을 헌문관 부결의로 송석경을 사관은 정언으로 이이첨을 사관은 헌납으로 유색을 예문관 봉교로 심즙을 대교로 박진원을 예조 주하랑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4일 정려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오종도가 보낸 계첩의 뜻에 대하여 훈련도감 낭청 유달증으로 하여금 말을 꾸며 은밀히 알아보게 하였더니 답하기를 대왕 어사라고 한 것은 존칭으로 대왕 대하라는 말과 같다. 현란한 입이라고 한 것은 황응량을 지칭한 것인데 황응량이 주원례를 사주하여 말하기를 오종도는 항상 부마의 절친인데 지금 은밀히 부마에게 호소하여 그대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그대가 먼저 이간하여 말하기를 오종도가 양 도야한테 은 200냥을 뇌물로 바치고 직책을 받아 적중에 출입하였으므로 적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하였다. 황응량이 이와 같이 감정을 품게 된 이유는 전날 국왕이 각 아문에 누차 자문을 보내 나를 보상하도록 청하여 나는 관직을 얻고 황응량은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국왕에게 자문을 올린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여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4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정응태가 올린 제본의 내용 중에 성을 쌓는 일을 가지고 훗날 조선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라고 지적한 말이 있는데 이 한마디 말이야말로 경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동쪽의 일을 그르치는 요체이며 근본이다. 듣는 사람마다 의심을 품게 하는 말이니 그의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흉측하고 참독하다. 이는 우리나라로서는 지극히 원통한 일이니 극력 진술하여 변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대신을 보내 진주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니 잘못되지 않았는가? 승문원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심희수가 차자를 올렸다. 그 대리하게 양경리가 참소를 받고 돌아갔는데 만류할 수만 있었다면 수레바퀴 앞에 눕거나 수레에 매달리는 일도 맞이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남북이 서로 틈이 생기고 싸울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대립된 상황 하에서 정찬욱이 올린 말이 맞아 떨어졌는데 과도관이 번갈아 글을 올려 강무가 함께 죄를 받았고 승지가 이미 내려 확고부동하니 우리나라가 주번을 올려 변명하는 것으로는 철회시키지 못할 듯합니다. 그리고 신임 경리가 가까운 장래에 나올 터인데 우리가 전임자를 머물게 하는데 너무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무한함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추모하는 뜻이나 간절히 생각하는 정성은 형 금문과 진 여사에게 자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최천근을 전위해 보내어 주문을 올리는 것으로 더욱 충분합니다. 지금 굳이 대신을 보내어 호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변방으로서는 실정을 알리는데 거체하며 번거롭게 번복하여 말함으로써 번독하게 소유를 끼친다는 비난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차자를 보고 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생각하는 바를 꼭 진달한다는 뜻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차자의 내용이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사행의 날짜가 이미 정하여졌으므로 이 원익이 진주사로 가는 일이 이미 정해졌다. 굳이 따르지 못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이의 덕경이 아뢰었다. 경리가 계성에 들어가자 성 안에 남녀 백성들이 가마 앞에 호소하며 떠나지 말기를 청하니 경리가 눈물을 머금고 안타까운 기색으로 답하기를 나 대신 오는 자가 나보다 훌륭하여 기쁘고 적을 무찌를 터니 그대들은 마음을 놓으라 하였습니다. 경리가 신을 불러 통보를 내보이므로 신이 보니 6월 28일에 도착하는 것으로 주회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임대에 온 과관 서관란이 네 가지 일을 진술하여 올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양호가 처음 조선에 당도하였을 때
상세가 대단하였으므로 국왕은 그가 포악하게 굴지는 않을까 걱정하여 인수를 바쳤는데 그때서야 양호가 잘못을 뉘우치고 맞이하여 접대하였으므로 국왕이 비로소 안심하였다 하였고, 두 번째로 도산의 싸움에서 전사한 수가 수만이 넘었으니 마땅히 위령제를 올려야 된다고 하였고, 세 번째로 남과 북에 떨어져 있는 군사들의 마음을 화합하게 해야 된다 하였고, 네 번째로 당보는 거짓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였으며, 그 가운데는 전에는 안으로는 철저하는 각신이 있었고 밖으로는 바로하는 격리가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대군을 움직여 고생하게 하고 돈과 군량을 허비한 잘못을 전적으로 이 사람 등에게 뒤집어 씌우는 내용이었습니다. 격리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기를 이는 한 번의 웃음거리도 못 된다. 만 중승이 오면 어느 정도 사람들의 마음에 든든할 것이다. 그는 이를 처리하는 재능도 있고 성품도 어마하여 반드시 적을 무찌르고야 말 것이다. 다만 조선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분주해야 할 일이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선조 실업 100이곤 선조 31년 7월 1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이뤘다. 당초 유제독이 의정의 수행을 요청하였을 때 나는 격리가 아직 우리나라 안에 있으므로 수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설사 부득이 따라가게 하더라도 격리 일행을 개성부까지 보낸 뒤에라야 가능하리라고 여겼으니 어찌 심오한 뜻이 없었겠는가. 유제독에게는 상대를 억누르고 빼앗아가는 혐의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는 전임자를 버리고 신임자에게 아부하는 듯한 모양이 있게 되어 모두 군자가 행할 만한 일이 못되었다. 그러므로 먼저 영상을 보내고 우상에게 곧 뒤따라 남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격려의 심한 불만을 초래한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선조 실업 100이권 선조 31년 7월 1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대군이 이미 길을 떠나 양남에 내려갔으니 군량을 마련하여 공급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급합니다. 식량 운반이 하루라도 끊겨 삼근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탈이라도 생기면 대사를 그르칠 것이니 신들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 감사 정경세와 총관사 유영경 등의 장계에 동로 조도사 심의정이 영도사에게 노임을 받고 오랫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중병을 얻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의정은 본래 병을 앓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와 같이 병세가 중해졌으니 본도에 있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신들이 전에 이미 이 점을 염려하여 이 시발과 바꿔달라고 청하였는데 이 시발이 오경력의 만류로 내려가지 못하여 결국 이를 매우 거르치게 되었습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지금 경상도의 모속을 담당한 권양이라는 자가 올라와 본도의 군량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를 우도의 각고 울은 모두 탕진되어 남은 관국이 조금도 없으니 조정에서 조도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손을 쓸 수가 없어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불과할 뿐이다. 다만 민간의 산골짜기는 전날 묻어놓은 곡식이 꽤 있고 금년에 개간한 곳에서도 수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본도의 조관으로서 명망이 있어 백성들이 따를 만한 자에게 조정에서 자견하는 명칭을 붙여주고 각 업의 사자들을 앞장서서 거느리고 촌락으로 내려가 지성으로 효유하게 한다면 얻는 바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가을과 겨울의 양식을 또한 이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는 본도 백성들의 실정과 형편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 한 말이니 허무 맹랑한 것이 아니고 신들이 들은 바도 그와 같습니다. 그의 지금의 사정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유익함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썼으라도 해야 되는 형편이니 하찮은 관리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정인홍이 당상관이 되어 현재 도내에 있고 또한 많이 알려진 인물이며 국가의 위급한 일에 대해 정성도 필시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니 그를 경상우도 조도사라 명칭하여 곡식을 모아 군량을 마련하는 책임을 맡겼소서. 그리고 이 시언을 좌도로 보내어 심의정의
임무를 대신하게 하고 아울러 총관사 유영경으로 하여금 양쪽을 두루 검칙하게 하고 나아가 타도로 곡식을 운송하는 일은 총관사의 명령에 따라 행하게 한다면 양쪽 모두 편리할 것이며 절대로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경세의 장계 안에 왕 안찰사와 총관사 유영경이 호남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있는데 비록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왕 안찰과 유제독은 서로를 정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들이 관장하고 있는 지역만 중하게 여기고 다른 곳은 반드시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근래 중국 장수의 조처가 제대로 이러한 일이 많으니 매우 걱정됩니다. 유영경이 호남으로 옮겨가면 거리가 아주 멀어서 호령이 통하기 어려워서 영남 이로의 군량은 마련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광정 또한 정의품 중심으로 전라도에 내려가 있으니 전라도와 충청 우도의 군량 우송에 관한 일은 수력을 막론하고 이 광정에게 두루 검칙하게 하되 품격은 유영경과 똑같이 하고 양호 총관사라 칭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영경은 경상도에 그대로 있으면서 본도 양로의 군량 조치를 장관하게 하고 아울러 충청 좌도 강원도 함경도의 군량 운송을 검칙하게 하여 이 광정과 양쪽으로 나눠 각기 전심 전략하게 하면 일이 조리가 있게 되고 피차 미치지 못하는 걱정이 없게 되어 매우 편리하고 온당할 듯합니다. 이 뜻을 왕 안찰사에게 자문으로 보내어 그 까닭을 알게 하는 것이 또한 옳을 듯하기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5일 무술 5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오늘 저녁에 남대문 밖에서 어떤 사람이 중국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침 중국인과 마주쳐 중국인이 성을 내고 힐책하였는데 마침 그가 쓰고 있던 두건이 땅에 떨어지면서 삭발이 드러나고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외인임을 알아차리고 붙잡아 결박하려고 하니 발악하면서 도망하였으므로 중국군이 모여들어 겨우 붙잡아 진유격에게 나송하였다고 합니다.